제 별명이 멍텅구리에 가까운 얼간이거든요. 그래. 저는 얼간이들 좋아하는데. 수문을 막아가지고 물 못 흐르게 하면 물이 잔잔해지니까 물에 떠 있는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네네. 찌꺼기 중에는 생물의 먹이가 많기 때문에 BOD가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 볼 때 물에 그 찌꺼기가 얼마나 있나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찌꺼기는 금방 가라앉을 수 있어요. 뭐 녹아있는 물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관심 두거든요. 네. 그래서 흐르는 강에서는 우리가 BOD를 재는 게 당연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잴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물 안 흐르게 하고 호수를 만들려면 네네. COD를 기준으로 하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BOD는 낮아지는데 COD는 왜 그러나 하니까 밑에 가라앉은 퇴적물이 썩습니다. 이게 보면 썩어 썩는 거하고 썩는다 그랬는데 썩는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신 거 맞습니다. 썩는다. 썩는다 아니에요. 썩는 이렇게 막 썩는 거 아니고 썩는다. 밑에 가라앉은 놈이 썩으면 뭐 이게 공기방울도 붕붕 떠오르 그러죠. 이 가스도 막 나오고 거기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 오염물질은 아무 생물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BOD는 계산이 안 돼요. 생물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썩어가지고 나오는 거는 생물이 먹을지 못하니까 이건 COD로만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호수는 COD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막았는데 물이 잘 흐르지 않고 COD가 올라갔다. 네네. 그럼 COD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뭐 BOD가 낮아졌다 안 그러면 뭐 물에 찌꺼기들이 없어졌다. 찌꺼기를 SS를 재거든요. 찌꺼기가 낮아지니까 좋아졌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못된 사람들, 그렇게 그 과학적인 자료를 이용해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혹시, 무리들 아니면 멍텅구리들. 네, 멍텅구리들. 멍텅구리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래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알고도 그렇게 할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정보 천막농성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천막농성장에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와 계신데요. 과거에 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제일 맨 앞에 서서 싸워왔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을 찾게 된 이유와 그리고 과거 4대강 사업 때의 싸움과 지금 또 세정보에서의 그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욱입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그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대강 보고 여기 다 막아지고 지금 세정보 하나가 딱 일레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도 좀 붙들어주고 또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봤습니다. 오늘 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 여기에 이거 하나 좀 세정보를 좀 잘 뚫어줘야 그래야 이제 더 다른 강에도 좀 이렇게 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힘이 좀 실어주려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의 그 4대강 살리기, 소위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살리기 사업과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이 물 정책, 뭐 시각으로 봤을 때 4대강을 이 양 정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우리 국민 눈치를 보느라고 엉터리긴 하지만 사업을 해야 뭐 물도 맑아지고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지만 사실 속셈은 이제 운하 사업에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거든요. 상수심을 딱 6m로 만들고 운하 만들 때 그때 했던 그 보비치에다 그대로 다 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타당하다고 막 눈치를 보고 말이지 그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와서는 뭐 그냥 아무 그 이유도 없이 단지 이명박 정부 그 시절에 그게 내 편이다. 정치적으로 내 편이다. 이런 뜻에서 막 그냥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여기는 아무 이유도 없이 뭐 논리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세정보가 사실 이제 16개 이제 보 중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쪽은 다 트고 금강과 이제 영산강 보 같은 경우는 다 뭐 트고 이제 그 물을 흘려보내고 모니터링 작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세정보 이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곳이 막힌다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지금 지금 저기 보면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도 녹초라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물이 맑고 이 강변도 보면 물 막았을 때는 뭐 뻘천지 아니었습니까? 뻘 강한데 물이 막 강이 다 썩었죠, 그냥. 여기 같은 경우도 다 뻘이 한 1m, 거의 2m 쌓이고 그랬던 곳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걸 이제 다시 이제 다 복구한다, 그런 식으로 모든 강을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이제 12년 전으로 교수님께서 그동안 어쨌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싸워오면서 나름대로 좀 뭔가 좀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려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다시 돌아탑을 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영구적이나 보지 않고요. 어차피 이거 문제가 많은 걸 다 알기 때문에 또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서는 흐르락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끈질기게 운동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게 강 막아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피트 올린 사람들은 보면 사실은 그 강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치게 하고 난 뒤에 그게 친수 뭐 구역 개발하느니 뭐 위락단지 하느니 이래가지고 이제 땅값 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돈에 이제 눈이 드는 사람들은 그건 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올바른 길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나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은 뭐 제가 갖고 추세를 봐도 그렇고요. 강을 이렇게 계속 막아놓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막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위락시설 친수구역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이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어요. 좀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많지요. 지금 사실은 이게 물이 이제 막고 나면 그 녹조가 엄청 끼지 않습니까? 그 녹조 독이 또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막 마시게 하고 그리고 물도 또 자체가 굉장히 수질이 나빠져요. 녹조 독이 있는 그런 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녹조라고 했는데 아마도 여기 세종보가 막히면 여기에도 이제 그 녹조가 이제 창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녹조가 박테리아잖아요. 녹조는 얼마나 좀 인간한테, 사람들한테 유해한 물질입니까? 그 녹조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녹조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물에 나는 풀 같은 게 많이 나도 그게 녹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아서 물이 나빠가지고 만들어진 녹조는 그게 조류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조류라기보다는 형태나 기능을 보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안박테리아하고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은 박테리아를 아주 단세포 생물이에요. 아주 잔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능은 박테리아가 차지만은 단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녹조가 여기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조 독이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나오는 독조를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 중에서 가장 독이 강한 게 이제 다이옥신이라고 알거든요. 다이옥신. 다이옥신 이제 뭐 쓰레기 태우면 나오고 또 뭐 농약이나 이런 거 잘못 태우든 자면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이옥신 다음으로 강력한 독소가 있는 게 독소까지 때는 게 바로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조가 낀 물을 마시고 이제 죽은 짐승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코끼리도 그냥 이 물을 그냥 녹조 낀 뭐. 요즘 아프리카에서 옛날 한 2019년도인가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 보츠와나에서 코끼리까지도 코끼리 떼죽음 당한. 그 토끼뿐만 아니라 뭐 물새나 이런 거 죽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보면 이게 우리 녹조 낀 물에 옛날에는 낙동강 넥성천 같은 데는 애들 들어가서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도 댐을 막아가지고 녹조 끼어가지고 그 녹조 있는 물에 애들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이제 발갛게 이렇게 영주댐. 영주댐 때문에
예, 영주댐 가면은 진짜 그 녹조가 그냥 녹조 많지. 그 녹조 물로 그 낙동강 물을 그 희석시켜가지고 좋은 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녹조를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 물을 이제 독을 보내겠다. 그렇죠. 이런 그러면서 얘기 물을 있을 맑게 때 하겠다는 뭐 이런 황당한 계획이었죠. 그 애들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몸에 이제 예. 불긋하게 이렇게 뭐 부스럼이 이런 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가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 한 교수님은 이제 그 마이크로시스틴 독한 예. 종 같은 경우는 한 200여 종 된다는데 독한 종 같은 경우는 청산가리의 그 6,200배 정도 독성을 갖고 있다고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합니다. 예? 하더라고요. 6,200배면 엄청난 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낙동강에 지금 매년 녹조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확 체감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왜 체감이 그런 안 될 건가요? 수도 이게? 있습니다. 보면 근데 저 낙동강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간 질환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의 뭐, 치명적인 또 독이죠, 이게. 그래 간 세포를 죽이거든요. 예. 이 녹조가. 아, 그래서, 녹조가. 예, 예. 그래서 이게 간 독소 많이 먹으면 그래서 금방 예. 죽기도 하는 예, 겁니다. 예. 이 녹조가 그냥 강매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광합성하는 박테리아가 예, 예. 낮에는 광합성하려고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물이 뜨거든요. 예, 예. 물 위로. 이 물이 뜨가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밤 되면 또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이놈이. 아,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제 농업에서 끌어가는 게 예, 좀 예.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용수 밑에 끌어가는 게 밤에는 녹조 확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지금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예, 농사 짓는 농산물에도 지금 다 나오는 거로 이제 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녹조가 강 위에 떠 있으면 바람 불면 또 하늘 날리지 않습니까? 에어로졸 형태로 날리는 거는 날리죠. 어떤 원리입니까? 이 해변가에 가면 저 소금기가 날리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건 마찬가지로 이 떠 있으면 바람 불면 하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로졸로 그냥 숨 쉬는 데 들어가는 거죠.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 그러면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건데 예, 예. 거기 뭐에 빠졌는지 정부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저끼리 뭐 그냥 그렇게 결정하네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뭐 그냥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볼을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그분이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대해서. 뭐 과학적 지식도 없을 거고 그런, 물 정책에 그러니까 대한 뭐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밑에서 와르르 그냥 줄줄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나 그냥 많이 박혀 있잖아 이런데.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염풍뎅이라고 멸종위기종 1급이라고 상당히 귀한 예. 곤충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발견됐고 저 앞쪽에서 이제 흰목물대새라고 예. 멸종위기종 예. 이제 그것도 그리고 이제 수달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멸종위기종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기대어 요 바로 그 장남들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큰 고니가 그렇게 예. 큰 고니 큰 그러기들이 그렇게 날아들어요. 그래, 예. 근데 걔네들이 이제 장남들과 이 금강 이렇게 물이 이제 낮아지니까 금강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 금강에 기대해서는 멸종위기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다 이제 저걸 닫아버리면 예. 여기다 잠기는 거잖아요. 예. 수장시켜버리는 예.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환경부가 지금 환경부 맞나요? 환경부라는 게 뭐 예, 예. 도대체 저 산업부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예. 강물이 막 그냥 우리나라 강이 찰랑찰랑 물 넘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예. 그런 거는 사실 유럽 강들은 그렇거든요. 유럽 강이 그런 이유가 유럽에는 건기우기가 그렇게 우리같이 차이가 많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물이 항상 흐르고 그리고 거기는 토질이 이 석회성이라든지 예, 그냥 편함이는 이게 많아가지고 예, 예. 아주 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가 안 쌓여요. 아, 모래가 없으니까 강이 좁고 깊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강 옆에다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래가 많은 강에 예. 화강암이 많지 않습니까? 예, 모래강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모래가 많으니까 우리는 예. 강이 깊질 않아요. 예, 모래가. 그러면서 이제 그 모래들이 무한한 거니까
사실은 모래 파내고 물 저장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래 안에 물이 다 저장돼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모래 알갱이 사이에 공극에 그렇게 물을 저장해요. 그렇지. 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변 주위 사람들은 뭐 강 말라도 사실 걱정 안 해요. 강 밑에 파면 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을 그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체가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래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이 큰 역할을 그럼 정화 필터 역할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상수도 처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 받아가 그때 가라앉히고 맞아요. 모래에 한번 걸러가지고 쏟아가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강이 원래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뭐 기능을 못하게 해놔놓으면 물이 뭐 썩는 거는 그거야 뭐 너무 뻔한 이치죠.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그 과학적으로 보처리 방안을 검증해서 예. 처리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예. 하던 날 예. 오전에 발표하고 오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환경부 장관이 예. 이 사실상 이제 이 보처리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보처리 결정을 다 뒤집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이 진짜 그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 과학적 검증을 막 이렇게 자기들 좋을 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큰 문제거리예요. 보면 이게 볼을 만들어가 물을 가다 놓고는 물 깨끗해졌다고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볼을 해가지고 물을 못 들어게 하면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물이 잔잔해서 찌꺼기가 다 가라앉습니다. 밑에. 밑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 강하고 호수하고는 수질 기준이 다릅니다. 강에서는 BOD를 기준으로 하지만 호수에서는 COD를 하는 이유가 가라앉으니까 BOD는 줄어들어요. 저절로. 그렇지만 밑바닥에 가라앉은 거기서 이제 보면 썩어가지고 나오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혐기성. 그거는 BOD로 계산이 안 돼요. BOD로 측정이 안 돼요. COD로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COD가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COD 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COD는 나빠지지만 BOD는 좋아졌다. 지금 BOD 좋아졌다고 물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또 그리고 못 들어게 하니까 찌꺼기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재는 거 SS라 그러잖아요. SS가 좋아졌다. 이거 물 좋아진 거 아니에요. 호소화됐다는 의미이겠죠. 호소화됐다는 의미인데 그럼 COD가 착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왜 밑에 썩어서 올라오는 거 나오는 물질. 그걸 안 보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우매한 국민들 우매하게 여겨가지고 속이려 하는 거지. 그거는 바른 검증이 아닙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는 나름대로 그 모니터링 기간을 상당히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윤석열 환경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 이거는 뭐 꼭 수치를 안 받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정부에 물이 흐르니까 녹조 안 생기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변이 깨끗해진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놓은 데는 어떻게 됐나? 강 밑에 막 뻘이 막 쓰레기들 가라앉아가지고 썩은 냄새 나죠. COD만 올라가지요. 녹도 생기죠. 그 누구나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눈이 그냥 아무라도 그냥 눈 가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를 과학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환경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던데. 환경부 장관이 한하진 환경부 장관. 멍텅구리는 알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멍텅구리를 알긴 알 텐데. 멍텅구리 든 거 안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아는 거를 그렇게 뒤집었다 그러면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왜 호수에 COD를 기준으로 하나? BOD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BOD는 물이 안 흐르면 뭐 잔잔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BOD를 하면 줄어들어요. 가라앉은 놈이 썩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BOD로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물들은 썩어서 나오는 물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산소를 소모를 해요. 이게 COD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호수를 만들고 나는데 모두가 다 COD에다 올라가고 BOD는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 환경부는 지금 그 환경단체들이 녹조 뭐 문제 제기하고 추질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볼을 정상 가동하겠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볼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새 정부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그냥. 쪽 관리한다고 막 관리하겠다고 열심히 그냥 떠들어 놔놓고는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죠. 무조건 막기만 하면은 무조건 녹주가 끼는 건 당연한 사인데. 우리 거기도 봐온 거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뭐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래 말을 갖다 좀 말 장난을 저리 좀 돌리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물 정책은 어쨌든 그 보를 다시 예. 소위 말해서 정상 가동시키고 예. 그리고 댐도 건설하고 예. 준설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그 주요 골자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아마도 댐 몇 개 더 짓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러한 댐과 준설이라는 이런 그 정책적 기조, 뭐 어떤 세계적으로 뭐 이런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추세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죠. 예. 지금 뭐 댐은 많이 흘러가는 추세고요. 예. 미국만 하더라도 해마다 그냥 몇십 개씩 그냥 흘러나가면서 지금 뭐 몇천 개를 지금 해체한 뭐 걸로 알고 30년 있는데. 동안 한 1,500개인가 뭐 예. 몇천 개를 해체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유럽 같은 데는 EU 같은 데는 아예 댐이나 이런 거는 멋지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강변에다가 뭐 이렇게 인공적인 공사를 한다든지 예. 강을 준설한다든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는 깨끗한 물법, 예. 클린 워터 액트. 예. 거기에 보면 강변에 이런 이상한 공사를 인공적인 공사를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댐으로 막는다든지 보로 뭐 막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그 자기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기후 위기의 시대에 예. 댐과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고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최근 또 이제 댐보 하고 또 연계 운영해가지고 뭐 기후 위기에 대비하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그 주장하는데 이런 발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후 위기에 대한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이 4대강에 만한 보도는 전부 다 그걸 세우면 댐을 세우면 수위가 올라가지요. 내려가나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 정보가 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죠. 예. 하루에 수위를 올려놔놓고 홍수를 막는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하도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막 돼가는 것 같아요. 수위 올랐는데 어떻게 홍수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댐은 여전히 줄줄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터지면 아래 댐도 줄줄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물난리를 지금 자초하는 거라고 오히려 그 기후 위기의 그 대응이 아니고 역행하는 뭐 이런 정책적 겁니다.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리비아에서 홍수 사고가 났지요. 그 왜 났나 게 댐이 위에 상중 하나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니까 아래 그 댐이 또 무너졌어요. 도미노처럼. 그러면서 그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냥 회복 못할 만큼 이렇게 망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요.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1970년대에 큰 비가 왔는데 댐이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 아래 댐이 줄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양자강 유역에 있는 작은 강인데 지중인데 거기 아마 20만 명 이상이 그때 사망한 거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 지금 현재 그 16개 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거는 열어놔야 큰 물난리가 안 나죠. 그거 닫아놨다 하면 잘못되면 정말 큰 물난리 이거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 4대강에 이제 그 세워놓은 그 보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가동보와 고정보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놓는다고 해도 사실 고정보들이 어떤 때는 뭐 강의 절반을 그 강을 딱 막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거는 큰 물이 올 때 물이 잘 안 빠지죠. 우리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좀 큰 홍수가 났지요. 우리가 측정한 이래로 가장 큰 홍수라 그러면서 그리고 뭐 홍수 장마 기간도 길었고 홍수 양도 많았다 그러는데 그때 홍수 난 게 다 어떻게 해서 났나? 처음부터 댐 때문에 다 났어요. 댐이 갑자기 막 그냥 큰 물을 감당 못 해가 갑자기 확 열었만은 그 아래 이제 밑에서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산강이나 이게 낙동강에도 보면 그것도 보면 전부 다 이게 둑이 뭐 터지든지 이래가지고 물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홍수를 막는 게 아니고 큰 홍수를 큰 물난리를 오히려 지금
앞으로 자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퇴행적인 그 윤석열 그 이 대통령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예. 꼭 그 윤 대통령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그분은 말 안 듣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말할 건 없을 거 없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나중에 이깁니다. 이거는 그 강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석회하고 녹색 생기게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강은 어떤 모습, 과거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과 함께 얘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은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럽 강을 부러워하고 강 옆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거 있는 강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가 사장이 넓게 있고요. 그리고 물은 얕게 흘러요. 그게 그래야 사실은 그 모래등이 물을 보존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 대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뭄 막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물길이 큰 비가 올 때는 물이 홍수터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렇게 빨리 물이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잘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물도 잘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수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지금 기후변화 시기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가 오면 정말 큰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해가지고 저런 거 보호 만들어 놓은 거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